안녕하세요. BJ 가면사나이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 시청자분들께서 가끔가다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해주세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녹방에서도 그렇고 생방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완전 무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틀란티스 얘기할 때마다 저는 뭐 그냥 롯데월드 놀이기구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꽤 흥미롭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틀란티스란 과거에 실존했으나 지금은 바닷속에 가라앉았다고 전해지는 의문의 고대 문명인 전설의 대륙이에요. 잘해보자님 어서오세요. 더불어 고대 고고학의 마지막 성배라고도 불리운다고 해요. 대개 일반적으로는 이 전설의 도시가 바닷속에 가라앉게 되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아틀란티스라는 대륙은 과연 존재했을까요? 아니면 일종의 신화일 뿐일까요? 그리고 이 전설의 도시가 만약에 실존했다면 어디에 존재했고 또 왜 사라졌을까요? 자, 이 아틀란티스라는 전설의 대륙 이야기는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 그의 저서인 크리티아스와 티마이오스에서 언급되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자신의 시대로부터 9,000년 전에 존재했으며 그 위치는 헤라클레스의 기둥 건너편이라고 해요. 그 지역은 즉 아틀란티스는 대서양 지브롤터 해협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전설상의 대륙이에요. 크게 번성하던 대륙은 갑작스런 심각한 지각 활동으로 인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언급되었다고 해요. 플라톤은 유명해서 아시죠?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자, 이제 아틀란티스의 전설에 의하면 이집트에 존재하는 이러한 고귀한 기록들은 마땅한 바에 따라 자신들의 신전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해요. 그런데 자, 이때 우리의 브크님이 별풍선 5개로 열연편이 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틀란티스의 전설에 의하면 이집트에 존재하는 이러한 고귀한 기록은 마땅한 바에 따라 자신들의 신전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덧붙여 훗날 이 기록들을 놓고 솔론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원했다고 했어요. 사제의 말에 따르면 세계는 여러 시기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말을 맞은 바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불과 물로 인한 멸망이지만 그 외에도 멸망의 역사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고 말하면서 훌륭한 문명이 물로 멸망한 예를 드는데 그것이 바로 아틀란티스의 몰락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름의 기원은 아틀라스이며 이 아틀라스는 전설에 따르면 포세이돈과 인간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티탄이라고 해요. 도시의 지배자들은 아틀라스의 자손이었다고 해요. 이 나라는 처음엔 포세이돈 신의 축복을 받아 번영했다고 해요. 포세이돈이 수호하는 대륙으로서 오리칼쿰이라는 귀금속이 특산품이었으며 다른 귀금속도 매우 풍부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이 대륙은 탐욕과 사치가 심해지고 종국에서는 탐욕과 아틀라스의 강성한 국력을 믿고 다른 나라의 영토를 노려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아테네를 침략하려고 했대요. 아테네를 침략하려고 했지만 크게 패배하고 말았다고 해요. 이에 분노한 포세이돈이 화산을 폭발시켜 홍수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결국 아틀란티스 대륙이 바다에 잠기게 되었다고 해요. 이 모든 이야기는 아테네 정치가인 솔론이 기원전 590년
이집트를 여행했을 당시 들은 것으로 솔론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드로피데스라는 이가 자신의 증손자인 크리티아스에게 다시 전했다고 해요. 크리티아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플라톤의 사촌이기도 한 사람으로서 크리티아스라는 책 제목도 그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해요. 그 내용도 그와 소크라테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아틀란티스 대륙과 관련이 깊은 미노아 문명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3500년 전 그리스의 섬들은 이집트의 파라오와 견줄 만큼 매우 진보된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네, 도로님 알겠어요? 그것이 바로 미노아 문명입니다. 당시 유럽인 대부분이 오두막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면 굉장히 고도화된 문명이라고 여겨진다고 해요. 미노아 문명은 죄송해요. 미노아 문명은 해상 교역을 통해 불을 축적하였고 그 불을 토대로 진보된 도시를 건설했죠. 테라섬은 기원전 1620년 미노아 문명의 몰락을 가져온 대재앙이 시작된 곳이라고 해요. 플라톤의 말을 따르면 아틀란티스는 동심원 형태의 바다에 둘러싸인 섬이라고 했어요. 또한 미노아의 문화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해요. 자, 여기에 나오는 테라. 이 테라란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 중 하나였다고 해요. 화산섬인 테라의 섬 모양에 플라톤의 말과 일치한다고 해요. 테라는 작은 섬이었지만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해상 교역의 중개 지점으로 매우 부유함을 누렸다고 했죠. 하지만 그러한 신관들의 노력으로도 대재앙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자, 이 테라는 화산섬답게 잦은 지진이 많았다고 해요. 기원전 1620년경에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테라섬을 강타하면서 테라섬 위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해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벽에 금이 갔으며 새들은 날아오르고 동물들은 불안해했다고 해요. 건물은 무너져 내렸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이때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사람들은 귀중품을 침대 밑에 숨기고 대문을 봉쇄한 채 섬을 버리고 이동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제가 폼페이가 생각나는데 자료에서 마침 폼페이랑 비교돼서 나오네요. 폼페이와 달리 테라섬의 유적에선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섬 주민 대다수가 이상 징후를 눈치채고 대피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들은 아마 곧 자신의 섬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네요. 하지만 큰 지진으로 인해 지표의 단층이 깨지면서 테라섬 아래에 있던 마그마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마그마가 올라오자 황과 함께 다른 독성가스가 뿜어져 나왔죠. 달걀 썩은 황 냄새가 진동을 했고 바다에선 물고기들의 사체가 떠올랐어요. 테라섬은 곧 화산재로 뒤덮였습니다. 네, 폼페이도 화산 폭발이죠. 화산 퇴적물을 통해 분화 초기 단계에서 섬에 고운 화산재가 깔린 것이 발견된 것이에요. 그로부터 얼마 후 약 1500억 톤의 마그마가 지상으로 맹렬히 뿜어져 나왔다고 해요. 뭐야 지금 나 오늘 방송 주제 화산 폭발의 과정이에요? 죄송. 자, 그리고 초고열의 화산재, 가스, 돌이 섞인 기둥이 1000km 위에 이제 상층까지 치솟았어요. 그리고 분화 후 4시간 만에 화산에선 50억 톤의 마그마가 쏟아졌습니다. 이때 당시 분화가 되고 있던 당시에 폭발음은 반경 20km 안에 모든 사람들이 고막을 찢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이걸 어떻게 알지? 화산의 엄청난 힘은 막고 있던 바위까지 깨트려서는
미사일과 같은 화산탄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화산탄은 타오르는 마그마 덩어리이며 최대 무게 8톤에 육박했다고 해요. 그리곤 분출되던 압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가스와 바위가 내려앉게 되면서 화쇄류가 테라섬을 덮쳤어요. 화쇄류는 최대 290km이며 온도는 700도까지 올라갔고 마치 신이 판대하는 것처럼 화쇄류로 인해 거대한 해일과 쓰나미 또한 발생했다고 해요. 화쇄류의 속도가 290km라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도망가도 시속 300km로 이동하는 쓰나미는 20분 만에 크레타 섬에 도달했어요. 쓰나미의 파도 높이는 최소 19m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며 북부 해안을 강타했고 예상 사망자 수는 약 3만 명에 육박한다고 해요. 테라섬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4,000배 이상의 위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구상 역대 화산 폭발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러한 1300년을 이어왔던 미노아 문명은 이 재앙으로 인해 멸망하였고 소수의 생존자들은 테라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의 미케네인들에게 흡수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전해 내려오던 테라섬의 이야기가 4세기경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에 의해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플라톤의 이야기를 토대로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여기서 고고학적 발굴로 인해서 전설로만 여겨졌던 아틀란티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에요. 아틀란티스의 전설은 테라섬의 모양이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이야기와 일치되었고 유물 또한 발견되면서 그 존재가 사실임이 확인되었다고 해요. 그리곤 아틀란티스가 사라져버린 이유도 화산 폭발의 흔적 발굴로 인해 전설처럼 하루 만에 사라진 것이라고 확인된다고 해요. 아틀란티스의 전설은 중세 이후 대서양 탐험과 아메리카 대륙 발견의 원동력이 되며 현 시대에서는 여러 미디어에서 활동하며 참고하고 있는 좋은 소재이기도 하다고 해요. 하지만 크레타 섬의 미노아 문명이 멸망할 때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는 설에서 착안해 아틀란티스 이야기가 미노아 문명이라는 설을 주장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틀란티스라는 문명은 그냥 애초에 미노아 문명이었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20세기 초부터 대두된 학설로서 비교적 최근까지 가장 통설적 견해의 지위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라고 해요. 하지만 미노아 문명이 산토리니 섬의 테라 화산 분화와 그에 이어진 미케네인들의 공격으로 멸망했다는 것은 유력한 학설 중 하나이긴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 화산 폭발이 실제 화산 폭발과 연도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해요. 화산 폭발은 1600년대에서 1627년이라는 연대를 얻었고 미노아 문명은 기원전 3000년 이전에 시작되어 기원전 1200년 이후까지 계속 이어져 왔으며 그 유명한 크노소스 궁전 시대는 테라 화산의 분화보다 최소한 180년 후인 기원전 1420년대에 시작되어 기원전 1200년대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기원전 1420년대에서 1200년대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또 미케네인들의 공격은 크노소스 궁전 시대가 시작되는 기원전 1420년 무렵이라고 해요. 즉 미케네인들이 크레타 섬을 공격한 것은 화산 폭발로부터 최소한 180년 이상이 지난 후의 일이고 미노아 문명이 전성기를 맞은 것은 그 후의 일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화산재는 크노소스 궁전 아래의 지층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자, 미노아 문화. 아틀란티스 전설의 테라, 즉 산토리니의 섬에
아크로티 유적 발굴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유적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작은 섬에서 이토록 찬란한 문명이 펼쳐졌는지 신기할 따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자료 이제 벽화를 보면 섬의 중심부에 고층 건물들이 있고 중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원형의 수로가 아틀란티스를 언급한 플라톤의 묘사와 일치한다고 해요. 자, 이러한 유적들이 3600여 년 전의 벽화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이유는 수십 미터에 달하는 화산재 속에 묻혀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타이밍에 아들아 밥 먹자님 별풍선 10개로 열혈 팬이 되셨네요. 아들아 밥 먹자님 10개 감사합니다. 자, 과연 이러한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는 과연 실존했을까요? 현대 철학을 정립한 세 거두 중 한 사람인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주장한 것은 많은 사람들을 솔깃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들은 그만큼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들어본 인물들이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들은 뭐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하시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 이미 당대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고 해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플라톤 이전엔 그 누구도 아틀란티스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 치명적이라고 해요. 정말로 그러한 대륙이 존재했다면 플라톤 이전에 그 누구라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이 미심쩍기 때문이라고 해요. 플라톤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아틀란티스는 플라톤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재밌게 만들고 아틀란티스의 타락과 대비되는 아테네의 고결함을 칭송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공의 대륙이라고 주장할 정도예요. 심지어 플라톤이 이집트의 신관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이 이야기의 출처로 제시한 솔론 스스로도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해요. 게다가 솔론의 시대로부터 9000년 전인 기원전 만년경의 시기는 아틀란티스는커녕 아테네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하룻밤 사이 바다로 가라앉은 대륙이라는 소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끊었고 2300년간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틀란티스의 실체를 밝히려고 연구를 거듭했다고 해요. 그 결과 수많은 후보지가 제시되었지만 현대 지구과학의 발전은 플라톤이 서술한 것과 같은 아틀란티스가 실제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해요. 지중해에서도 대서양에서도 기원전 만년엔 플라톤이 기술한 것과 같은 대륙의 침몰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고대 문명의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또 이러한 아틀란티스 문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2011년도에는 미국 하트포드 대학의 리차드 프리드 교수가 이끌고 지질학자와 고고학자들로 이루어진 연구진 팀이 최근 아틀란티스가 스페인 남부 지하에 묻혀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고 해요. 연구진이 지목한 지역은 카디즈 지방의 진흙탕으로서 2009년부터 디지털 매핑, 위성 레이더, 심해 연구 기술 등 다양한 장비를 총동원하여 수색한 끝에 연구진들은 아틀란티스가 묻혀있을 것으로 보이는 추정 의심 지역을 선정했다고 해요. 아틀란티스는 앞서 말씀드렸듯 2600여 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언급한 곳으로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당시 수준 높은 문명 그리고 풍요로움을 간직했으나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전설의 도시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실제로 이 도시가 존재했는지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채 지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겨져 있어요. 과거 13일에 방송된 내셔널 지오그래픽 방송 아시나요? 그곳에서 아틀란티스를 찾아서라는 편이 방영됐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그 이야기에서 프리드 박사라는 사람은 과거에는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면서 아틀란티스 실존 추정 지역을 공개했다고 해요. 그에 이어 아틀란티스는 많은 신화와 문화가 교차하면서 번성했지만 초대형 쓰나미로 인해서 한순간에 도시 전체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측했어요. 그리곤 그 최악의 쓰나미에서 탈출하기 위해 아틀란티스 주민들이 스페인 내륙 지방으로 이주해 살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한편 아틀란티스의 실존을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많은 연구자들이 잃어버린 도시를 찾으려고 총력을 기울였다고 해요. 지난 2009년에는 구글어스를 통해 카나리아 제도에서 서쪽으로 600마일이 떨어진 곳에서 아틀란티스가 존재한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으며 카리브해 밑에서 폐허 도시가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어요. 제가 만든 걸 읽는 거예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메모장에 제가 일일이 타이핑을 친 겁니다. 자, 과거에 갈라져 버린 테라. 지금의 산토리니 섬하면 깎아자른 듯한 높은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자리한 하얀 집들로 들어차 가장 아름다운 섬 중의 하나로 유명합니다. 산토리니 섬은 그리스에서 해남부에 자리 잡은 작고 둥근 모양의 화산 군도예요. 그리고 본토와는 약 200km 떨어져 있으며 이 섬은 테라섬이라고도 하고 키클라데스 제도의 최남단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여기 가면 되게 힐링 되겠다. 자, 막바지입니다.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아틀란티스에 대한 미스테리. 모두들 그 위치에 대한 추정만 계속될 뿐 아직까지 그 정체를 드러내진 않았는데요. 이 고대 문명 전설의 대륙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저 산토리니 섬에 놀러가고 싶네요. 장난하나.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고대의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